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케입니다. 이번 방송을 어디서 이제 했나? 이제 했던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건 이 파동상 원래 같았으면 이전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가격적인 조정 중에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형태. 고점이 여기서 처음에 형성된 거고 여기까지가 첫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수렴의 분출이 끝은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돌파했다 가는 경우는 삼각수렴이 마무리됐거나 또는 이게 삼수가 아닐 가능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추세를 하방 이탈하거나 또는 상방 돌파했지만 다시 들어온다 라고 하면 삼수가 마무리된 걸로 봐야 된다. 근데 그 마무리의 기준은 고점을 넘기고 들어왔느냐 넘기지 않고 들어왔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해요. 왜냐하면 고점을 넘겨야지만 명확하게 파동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못 넘기고 들어왔다고 하면 아직 이 중간 파동, 즉 조정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고점은 돌파는 했지만 너무 짧게 돌파했고 오히려 추세를 다시 깼다가 올라왔다. 그 말은 즉 이게 삼수 카운팅이 되지만 이러한 변수로 인해 고점을 살짝씩 넘겨왔던 변수로 인해 우린 파동 카운팅을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삼각수렴으로 매매했을 때는 본절나면 본절났지 손절나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세 돌파하면 매매한다고 했을 때 돌파 매매네, 손절 어차피 들어오면 손절이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올라갔어요. 뭐 밑에 찍고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역지 롱을 타더라도. 다만 본절까지는 될 수 있었던, 왜냐? 대부분 이쯤에서 익절하고 싶었으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결국은 자산은 지킬 수 있었던 매매예요. 삼수로 봤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되돌림 롱 위주의 매매였다면 수익은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올라오면 하락 다이버스가 걸려 있고, 그리고 추세 돌파하면서부터 익절이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올라왔어야지 조금 더 명확한 삼수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삼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깐부 방송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하다가 혹시 삼각수렴이 아니라 또 저희 깐부분들 중에 의견을 내주셨어요. 라이브 방송에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규칙 파동이었습니다. 삼각수렴이 아니라면 삼수로 매매해도 문제는 없었지만 결국은 명확한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추세를 들락날락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겠죠. 그리고 이전 상승 추세도 사실 살짝 깬 거예요. 이건 깼다고 봐야 돼요. 다만 왜 여기서 반등을 또 다시 했지? 깼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본다면 이거는 러닝 플랫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큰 파동상의 러닝 플랫, 그게 오늘 주된 내용이에요. 이 파동에 있어선 보통 러닝 플랫은 1.13에서 반등을 줍니다. 어차피 이전 저점 깨면 1.13도 깨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손절거고, 그냥 이전 저점 손절거고 이 당시였어요. 깐부 방송했을 때가.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저 롱 진입했어요. 이거 된다. 일단은 내려오는 파동이 있으니까 되돌림의 숏도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 불규칙 파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롱 타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때 바로 롱을 시장가로 진입했습니다. 시장가 진입했고 이 저점 깨지면 사실 뭐 1.13까지 기다려 볼 만도 해요. 근데 이전 저점을 깨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저점 손절은 여기예요. 그러면 불규칙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손절이 매우 가깝잖아요. 명확하게 여기가 깨지면 완전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깨지면 되돌리면 숏타야겠다 라는 매매 전략이 형성되니까, 그럼 이 구간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롱을 진입해보자. 다만 그러기에는 이때 진입하기에는 손절이 기니까 전 저점에 손절을 걸고, 깨지면은 손절하고 또 진입해보면 되니까 이 자리에서 상당 걸릴 자리입니다. 내려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점에 한 번 더 진입하는 두 번의 롱 진입 구간이 생길 거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해서 이때 진입하고, 상승에 따른 되돌림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더 진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평단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급하게 매매를 해서 어쨌든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 진입을 했고요. 불타기를 더했죠. 이 상승에 대한 내려왔을 때 최저점 살짝 반등할 때 불타기를 해서 평단이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잘 올라가서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0.5 살짝 넘기는 구간에 부분 익절 한번 했습니다. 25% 익절을 한번 했고요. 이 자리에서 여기가 소파동상 하다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여기랑 이렇게 봐서 요거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보고 이때부터 부분 익절은 좀 하자라는 생각이 여기서 부분 익절을 했고 지금은 홀딩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게 불규칙이라면 결국은 상승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이 저점은 절대 깨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깨는 순간 불규칙이 아니란 뜻이에요. 불규칙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규칙을 완성하기 위해선 이 고점을 넘겨야지만 돼요. 불규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서 매매를 해봐야겠죠. 그럼 명확한 손절은 저점이구나. 그러면 되돌림의 롱을 한번 타볼 수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익절은 전고점은 넘기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분은 어디까지 갈지를 체크해 봐야겠구나. 그거에 대한 건 이전 저점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확장값의 피보나치를 작도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유치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손익비적으로는 좋을까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되돌림으로 일단 보고 피보나치 값을 전체 되돌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전 고점과 이렇게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봤을 때 지금 내려오는 게 15분상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내려와서 0.5를 지켜주면 상다가 걸립니다. 0.5를 지켜주지 않고 좀 더 내리잖아요. 여기서 복마감한다라고 하면 RSI가 더 내려와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사라집니다. 즉 15분 봉상으로는 618을 지킨 상태에서 반등을 해줘야지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과의 상단을 만들기 위해선 내려왔을 때 지키는 라인을 생각을 하고 롱을 진입해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하나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자리를 손절을 걸고 롱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 또는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땐 손절 라인이 지금 제일 가깝거든요. 왜냐면 우측 행보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손절 여기고 롱 타는 거. 그러니 지금 당장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난 조금 더 기다려볼래. 이거 아직 하락이 남았어 라고 하면 이 구간까지 기다려보는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평단이 이쯤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한 롱은 이때 오면 불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불타기를 해서 만약에 불타기 했는데 618을 깨졌다. 그러면 평단이 거의 618 정도로 올라올 것 같은데 불타기를 하면 그 본절하거나 손절이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깨게 되면 내려오는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파동이 한 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걸 깨는 순간 앞에는 불규칙이 아니란 뜻이기 때문에 명확한 저점을 깼다는 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내려오면 롱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상승했을 때에 대한 TP는 어디까지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전 고점을 바로 넘기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살짝 뚫었다 다시 또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못 넘기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규칙 파동이라면 이 저점을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 저점의 손절거기엔 머니까 이 파동에 대한 이 내려온 파동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까지를 지켜보고 손절을 생각하고 롱을 진입해 보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전 최고점 109K를 한 번에 넘길 건지 아니면 넘겼다가 여긴 고점은 넘겼으니까 불규칙 완성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서 왜냐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올라오면 계속 걸릴 겁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게 단점이에요. 걸리지 않고 일자로 쭉 돌파해주면 좋겠지만 올라와도 하다가 걸리는 구간이에요. 이 자리는. 그러니 우리는 익절을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진입했어. 올라갔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더 올라가는 거 오케이 좋은데 25%라도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찍고 다시 내리면 이때처럼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로 올렸다 다 뺐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네. 그러면 익절도 못하고 오히려 손절이 나는 파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봐서 롱을 탔는데 본절 났네. 익절도 못했네. 라는 매매 실패로 이어지잖아요. 욕심을 조금 버리면 그래 내가 다 먹진 못해도 25% 익절하자. 내가 항상 요 정도만 익절한다 생각하는 이 목만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계좌는 계속 우상향해요. 근데 보통 이걸 제외하고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보통 힘들거든요. 이 매매라는 것 자체가. 이 심리적 싸움이 저거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조금 내려놓는다면, 만약에 이런 매매가 완벽했다면 저렇게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내리더라도 나는 이만큼 25% 익절했어 라는 게 되기 때문에 복리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반등해서 상단을 만들어준다면 깨지 않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좀 그렇게 만들어야지 우리에게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수익 버는 데 있어서도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돌파했을 때 이 고점을 만약에 여기서 돌파했다. 그럼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라는 건 이전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2월 달쯤 영상부터 4월 영상까지 여기부터 한 요쯤 영상까지 쭉 보면 이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고점을 어떻게 판단했고 결국 만약에 이렇게 해서 뚫려서 갔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제 예상은. 근데 뭐 뚫을 수도 있겠죠. 뚫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것까지 보이진 않고 제가 보는 눈에서는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방송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뚫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아직까지 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다음 방송은 필히 보셔야겠죠. To be continue.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답하고 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와서 반등하는 이 생각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깨질 때까지는 이 안에서 매매할 수밖에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깨지면 매매 전략을 변경해야겠죠. 그거에 있어서 하나의 시나리오는 충분하다. 원블랙 가능합니다. 다만 1.1%.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바.